시민의 대호분들이 또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자리 정비하면서 다시 자리로 착석하겠습니다. 다음 순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민변 이종은 변호사님의 정세 브리핑 시민 분위기를 띄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반갑습니다. 민변 이종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내란 행위로 시작된 이번 겨울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불출석, 선관위 서버에 대한 감정 신청,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등 절차에 대한 방어권을 남용하여서 헌법재판을 유린하고 괴변과 비겁함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윤석열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는 명백히 밝혀졌고 이제 파면만이 남아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들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재판관의 사퇴를 요구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 의결 불참부터 법원 폭행에 대한 선고까지 이들은 매 국면마다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시민들을 속여왔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훼손, 이것들은 또 다른 내란 행위일 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그런데 2월 17일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임명한 6명의 인권위원은 윤석열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하고 내란 관계자들의 보석을 허가하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말았습니다. 통치행위가 헌법과 법률의 통제를 받는다라는 대법원 판결을 왜곡하고 내란을 옹호하며 윤석열의 특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도 악의적으로 발췌, 왜곡하여 탄핵을 반대해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누구보다도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 인권위원회를 망치고 있고 내란범을 옹호하는 인권위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검찰이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계속 반려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고의 인정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고 있으나 외변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은 법원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발부한 영장을 경호차장이 함부로 거부한 것으로 고의가 문제될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검찰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특검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겨우 막아낸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이 내란 전국의 총괄 책임 PD가 아니라 시즌1의 주연 배우였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라는 1인에 대한 파면과 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추종자들의 행동이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반헌법 행위라는 점을 끊임없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은 곧 파면될 것입니다. 주권자 민주시민의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일 것입니다. 윤석열 파면을 넘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 길에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의 일원인 민변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회 매주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시는 비상행동 동지들께 큰 환호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12월 3일 기업이 있던 날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희 가족들은 일상과 환청, 순천에 살고 있습니다. 기업이 발표되던 그날 밤, 국방부는 국선 상황에나 내려주는 비상경제 이습을 발령하고 전투기들이 비상대기 출격해 공중 감시 및 전투 태세를 비상대기 출격해 공중 감시 및 초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새벽 4시 반, 윤석열이 비상기업 해제를 선언했지만 여전히 정권 비상경계 및 대비 태세는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꼭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데려와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12월 3일 기업은 저에게는 전쟁의 공포였고 소중한 가족들을 순식간에 잃을 수도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전화 한 통밖에 없다는 절망이었습니다. 12월 3일 이후 윤석열이 계엄위에 전쟁을 기획했으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군사용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끄러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것도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군의 심리 전단이 직접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노사관의 수첩에는 NLL에서의 북한 공격 유도 메모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냥 정치적인 수사로 넘겼던 윤석열 일당들의 반복 대결적 발언들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려 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너무나 공포스러웠습니다. 전쟁을 유도하여 전시기업을 선포하려 했던 시도를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들을 샅샅이 찾아내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분단을 이용해 전쟁을 일으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일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시민을 만나는 시민단체 평화통일실 행동의 활동가입니다. 우리 가족이 전쟁 걱정 없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에서 살게 하고 싶습니다. 또 현장에 감시했던 노동조합은 제 역할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여름 너무 더웠잖아요. 이 한겨울에 여름 이야기하니 좀 낯설겠지만 한번 상상하며 들어봐주세요. 건설물을 짓는 건설공자는 작업 특성상 바깥에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 장비며 자재 모두 쇳덩어리이기에 대학교 때 시뻘겋게 달아오릅니다. 기후위기로 심각해진 폭염으로 인한 건강장애를 예방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작년에 개정됐습니다. 지난달 노동부는 하위법령의 입법 예고안을 발표했는데 건설노동자의 어처구니 없어 보입니다. 세 가지 문제점을 짚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과 같은 5개 작업을 구분하여 온습도 측정과 조절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5개 노동자의 건강권은 무시해도 된단 말입니까? 둘째로 연속공정위 노동자에게 휴식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건설에선 바로 타설이 해당합니다. 제가 타설이를 해봤는데요. 부당하고 편향된 헌법재판소의 행태를 규탄하고 통제 소장 권한대에게 집 앞으로까지 몰려가 거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서를 수사관이 받은 모양인데 그거 전부 엉터리입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국회 건물에 대한 안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계엄군은 일반 조명과 비상 조명을 차례로 단전했습니다. 계엄 수개월 전부터 국내 주요 방송사들의 건물 내부 도면을 요청했던 사실이 국회 본청 진입을 막으려고 지키고 있던 수많은 이들을 향해 실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셈입니다.